제가 오랫동안 진료실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젊은 시절 내내 일하고 가족을 돌보고 자녀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조차 참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언젠가 자신의 몸이 너무 빠르게 약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 끼니를 계산하며 살아가게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몸은 아주 조용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혈당이 조금씩 올라가고 혈압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마르고 몸이 피곤하며 속이 더 부룩해지기 쉬워집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은 그것이 단지 나이가 들면 당연히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스스로 꽤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저는 꼭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집에 있고 가격도 저렴하며 아주 익숙한 한 가지 음식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는 방식 때문에 그 음식의 진짜 효능 절반밖에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의 매주 그것을 드시는데도 혈당은 계속 오르고 혈압도 높고 체중도 잘 조절되지 않는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음식이 나빠서가 아니라 올바른 먹는 방법을 모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르신 건강에 관한 이런 주제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다음 영상들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예순 이후 혈당 조절, 심혈관 보호,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 식사 방법을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항상 읽고 있으며 쉽고 현실적이며 일상생활에 잘 맞는 내용을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혈당, 혈압, 체중, 그리고 혈관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한 가지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잘못 알고 계셨던 음식 조합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맞다고 믿어왔던 것들 가운데 실제로는 완전히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고령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만날수록 매일 식탁 위에 아주 작은 변화가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을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70이 넘은 한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당뇨 전 단계였고 혈압도 약간 높았으며 나이가 들수록 배가 점점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약을 먹는 일이 아니라 몸이 예전처럼 가볍지 않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몇 분만 걸어도 금방 피곤하고 식사 후에는 늘 졸리며 밤에는 자주 목이 마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식습관에 대해 물어보자 오이는 얼마든지 먹어도 되는 음식이라고 생각해서 아주 좋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분은 늘 껍질을 깨끗하게 벗기고 소금을 아주 많이 뿌린 뒤 짠 음식들과 함께 드시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많은 분들이 올바른 음식을 먹으면서도 방법은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이는 어르신들에게 정말 특별한 음식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오이를 자주 드시라고 권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혈당 조절을 도와주는 능력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은 단 음식을 줄이거나 밥만 덜 먹으면 당뇨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식사 후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느냐에 있습니다. 어떤 음식들은 혈당을 아주 빠르게 올립니다. 그러면 몸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많은 양의 인슐린을 분비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수년 동안 반복되면 몸은 점점 혈당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뇨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인슐린 저항성이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이는 다릅니다. 오이는 혈당 지수가 매우 낮습니다. 즉, 먹었을 때 혈당이 일반적인 탄수화물 음식들보다 훨씬 천천히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이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과자를 먹지 않는데도 혈당이 높은 환자분들을 본 적이 많습니다. 식사에 식이섬유는 부족하고 빠르게 흡수되는 탄수화물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오이에서 가장 좋은 부분이 오히려 자주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껍질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더 깨끗하고 먹기 쉽다고 생각해서 껍질을 전부 벗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껍질에는 혈당 조절을 도와주는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합니다. 껍질을 벗겨버리면 이 음식의 중요한 효능을 스스로 크게 줄이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씻지도 않고 바로 드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소금이나 베이킹소다로 오이를 문질러 씻은 뒤 깨끗한 물에 여러 번 헹구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만 하면 껍질까지도 훨씬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혈당 외에도 제가 오이를 높이 평가하는 두 번째 이유는 혈압과 혈관 건강을 도와주는 능력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은 몸에 필요한 양보다 조금 더 짜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먹지는 않아도 음식마다 간이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나트륨이 몸에 너무 많이 쌓이면 몸은 수분을 붙잡아 두게 되고 혈관 안에 압력이 올라가면서 혈압도 점점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이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몸 밖으로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은 혈압을 좀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식습관에서 작은 변화만 주어도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저는 75이 넘은 한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은 아침마다 얼굴이 약간 붓고 손가락 반지가 전보다 꽉 끼는 느낌이 든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식단을 조절하고 지나치게 짠 음식을 줄인 뒤 오이처럼 수분과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더 드시게 했더니 몇 주 만에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많은 분들은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면 비싸야 하고 수입 영양제이거나 광고를 크게 하는 건강기능식품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오히려 집집마다 냉장고 한쪽에 조용히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 이야기의 첫 번째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이와 당근을 함께 먹는 것과 관련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믿어온 오해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믿다가 예순 이후 건강에 매우 좋은 음식 조합 하나를 자신도 모르게 놓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한동안 제 환자분들 사이에서 오이는 절대로 당근과 함께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졌던 시기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어떤 분들은 같이 먹으면 비타민C가 완전히 파괴되어 아무리 먹어도 소용이 없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두 가지 채소를 식사에서 따로 떼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오이는 아침에 드시고 당근은 오후에 드셨고 어떤 분은 샐러드에서 당근을 아예 빼버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자녀들이 두 가지를 함께 섞는 것을 보기만 해도 영양이 다 없어진다며 바로 말리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랜 시간 영양 관련 자료를 읽고 최신 연구들을 살펴본 끝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너무 오랫동안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을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당근에는 오이 속 비타민C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한 가지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가 변한다고 해서 효능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형태의 비타민도 몸속에 들어가면 여전히 항산화 작용과 면역 기능을 돕는 과정에 계속 참여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오이와 당근을 함께 먹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위험한 일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어르신 건강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매우 가치 있는 조합이기도 합니다. 오이는 혈당 조절을 도와주고 몸에 자연스럽게 수분을 보충해 줍니다. 반면 당근에는 베타카로틴, 루테인, 그리고 눈과 면역 체계에 좋은 항산화 성분이 매우 풍부합니다.
예순이 넘으면 많은 분들이 시야가 흐려지고 눈이 쉽게 건조해지며 밤이나 어두운 곳에서 잘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단순한 노화라고만 생각하며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식습관이 이런 변화를 늦추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저는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사시는 한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식사에 매우 신경을 쓰셨지만 기름진 음식을 두려워한 나머지 매 끼니마다 채소를 삶아서만 간단히 드시고 계셨습니다. 식단을 살펴보니 당근 속 베타카로틴 같은 지용성 비타민을 흡수하기 위한 좋은 지방을 거의 섭취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몸에는 들어가지만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후 저는 그분께 아주 간단한 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얇게 썬 오이와 당근에 양파를 조금 넣고 참기름이나 올리브 오일 몇 방울만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잡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몇 달 뒤 그분은 눈이 덜 건조해졌고 식사도 예전보다 더 맛있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은 건강해지려면 반드시 많은 영양제를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몸이 필요한 것은 아주 작은 것을 올바르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저는 제 환자분들께 오이의 황금 조합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항상 권하는 첫 번째 조합은 오이와 양파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파를 단지 음식 맛을 좋게 하기 위해 넣을 뿐 이것이 혈관과 기억력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조합이라는 사실은 모르고 계십니다. 오이에는 염증을 줄이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독으로 먹으면 흡수 효율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닙니다. 반면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 이 성분은 몸이 항산화 물질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조용하고 오래 지속되는 염증 상태에 빠지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즉시 열이 나는 염증이 아니라 혈관과 관절, 뇌와 여러 장기에서 수년에 걸쳐 천천히 손상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저는 70이 넘은 한 환자분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머리가 예전처럼 맑지 않다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열쇠를 둔 곳을 자꾸 잊고 가스레인지를 끄는 것을 잊으며 대화하다가도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잊어버리곤 하셨습니다. 그분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아버지께서 노년에 치매를 겪으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식습관을 다시 살펴보니 채소를 꽤 적게 드셨고 입냄새가 걱정되어 양파는 거의 드시지 않고 계셨습니다. 이후 저는 오이 무침이나 샐러드, 냉국 같은 간단한 음식에 양파를 적당량 넣어 드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물론 한 가지 음식만으로 기억력이 즉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뒤 그분은 머리가 더 맑아진 느낌이 들고 잠도 더 잘 자며 식사 후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일도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 든 몸은 극단적인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몸은 꾸준함을 필요로 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매우 높게 평가하는 조합은 오이와 삶은 달걀입니다. 너무 단순해서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혈당 조절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정말 잘 맞는 식사입니다. 오이는 칼로리가 낮고 수분이 많아 포만감을 주지만 단백질은 부족합니다. 오이만 단독으로 먹으면 금방 다시 배가 고파집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허기를 달래기 위해 과자나 쿠키, 간식류를 찾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하지만 달걀은 다릅니다. 달걀에는 완전 단백질과 콜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콜린은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한 성분입니다. 예순 이후에는 젊을 때보다 근육량과 뇌 기능을 유지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살찔까봐 너무 적게 드시다가 오히려 근육이 더 빨리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몇 달 사이에 거의 6kg이나 빠졌는데 그것을 좋은 신호라고 생각하셨던 한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줄어든 대부분은
지방이 아니라 근육이었습니다. 다리가 눈에 띄게 약해졌고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예전보다 훨씬 힘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단백질을 너무 적게 드시는 어르신들에게서 제가 아주 자주 보는 상태입니다. 그 후 저는 그분께 아침 식사를 더 단순하게 하되 영양은 충분히 갖추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삶은 달걀 한 개, 껍질째 썬 오이 몇 조각, 그리고 양파나 당근을 약간 곁들이는 식이었습니다. 너무 배부르게 먹을 필요는 없지만 몸이 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영양은 꼭 필요합니다. 몇 달 뒤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은 가장 기쁜 변화가 체중 감량이 아니라 몸이 더 이상 예전처럼 축 처지지 않는 느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처럼 보여도 그것이 어르신들이 계속 스스로 걸어 다니고 스스로 자신을 돌보며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조용히 지켜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합이 있습니다. 많은 한국의 어르신들이 오래전부터 익숙하게 드셔왔지만 그것이 건강에 그렇게까지 좋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계셨던 조합입니다. 바로 여름 냉국에 들어가는 오이와 식초의 조합입니다. 저는 여름이야말로 몸이 가장 빨리 지치는 시기라고 말씀하시는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입맛이 없어지고 어떤 분들은 식사만 하고 나면 금세 피곤해집니다. 또 어떤 분들은 며칠만 더워져도 혈압이 흔들리고 잠을 설치며 하루 종일 몸이 축 처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무더운 날씨 속에서 몸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드는 아주 단순한 방법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이와 식초가 들어간 냉국 같은 음식들입니다. 많은 분들은 식초가 단지 새콤한 맛을 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역할은 훨씬 더 큽니다. 오이와 식초가 함께하면 약한 산성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비타민C를 더 잘 보호해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특히 어르신들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항산화 능력은 점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세포들은 염증과 조용한 노화 과정으로 인해 예전보다 훨씬 쉽게 손상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식초는 소화를 돕고 식사 후 몸이 더 안정적으로 반응하도록 도와줍니다. 저는 60이 넘은 뒤 많이 먹지 않아도 늘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하며 식사 후 쉽게 졸리는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그 원인 가운데 하나는 소화기관의 움직임이 예전보다 느려졌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78에 가까운 한 할머니께서 여름이 너무 싫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조금만 많이 먹어도 몸에 열이 확 오르고 속이 더부룩하며 밤에 잠들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무엇을 드시는지 여쭤보니 저녁 식사는 대부분 흰쌀밥과 간이 꽤 강한 반찬들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아주 작은 변화를 권해드렸습니다. 저녁 식사 약 15분 전에 식초를 약하게 넣은 오이 무침에 양파를 조금 곁들여 드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이 드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작은 한 그릇이면 충분했습니다. 몇 주 뒤 그분은 식사 후 몸이 훨씬 편안해졌고 잠잘 때도 예전보다 몸이 가볍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식초가 병을 고치는 약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사용하면 나이 들어가는 몸이 변화에 좀 더 잘 적응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분들이 쉽게 지나치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들은 몸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양보다 물을 훨씬 적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소변을 자주 볼까봐 하루 종일 물을 몇 모금밖에 마시지 않으시고 어떤 분들은 갈증이 느껴지지 않으니 더 마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60 이후의 조용한 탈수 상태는 정말 위험합니다. 혈액이 더 끈적해질 수 있고 일어설 때 어지러워지기 쉽습니다. 변비도 심해지고 피부도 더 건조해집니다. 심지어 넘어질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오이는 자연 수분이 아주 풍부한 음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이를 먹으면 여름철에 몸이 더 가볍고 입마름도 덜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제가 정말 자주 보는 한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이를 더 맛있게 먹기 위해 소금을 아주 많이 넣어 절입니다. 오이에서 물이 충분히 나오도록 오래 두었다가 드시곤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면 수분뿐만 아니라 물에 녹는 여러 비타민들도 함께 빠져나간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나트륨 양이 너무 많아지면 오이가 혈압을 도와주는 장점도 일부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늘 채소를 많이 먹는데도 왜 혈압이 계속 높은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한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세히 여쭤보니 매일 아주 짜게 절인 오이를 조림과 간이 강한 국과 함께 드시고 계셨습니다. 몸에는 나트륨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그것을 균형 잡아줄 칼륨은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후 저는 그분께 먹는 방식을 바꾸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금은 줄이고 대신 약간의 식초와 볶은 깨, 양파로 맛을 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단지 몇 가지 작은 변화였지만 몇 달 뒤 혈압 수치는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늘 고령 환자분들께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여러분께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식사를 너무 힘겨운 싸움처럼 만들지 마십시오. 저는 건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자마자 며칠 만에 식단 전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많은 분들을 보아왔습니다. 밥을 완전히 끊고 생채소만 먹고 좋다고 들은 아주 먹기 힘든 음료들을 억지로 마십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너무 지쳐서 결국 포기해버립니다. 나이 든 몸은 극단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몸이 필요한 것은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안정감입니다. 매일 조금씩 오이를 먹는 것이 며칠 동안 한꺼번에 많이 먹고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부드럽고 균형 잡힌 식사가 몸을 지나치게 엄격한 방식으로 몰아붙이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저는 8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건강하게 혼자 자신을 돌보며 사시는 한 할머니께 비결을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웃으시며 아주 단순한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나는 매일 적당히 먹고 적당히 움직이고 적당히 쉬어요. 저는 그 말이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은 너무 복잡한 방법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습관이라도 충분히 오래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이는 바로 그런 점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음식입니다. 값도 저렴하고 구하기도 쉽고 복잡하게 조리할 필요도 없지만 제대로 먹기만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혈당, 혈압, 소화, 체중, 그리고 혈관 건강까지 도와줄 수 있는 음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에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습관을 반복했을 때 여러분의 몸이 무엇을 얻게 되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조금씩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 식탁 위에 아주 작은 선택들 때문에 매일 조금씩 몸을 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노년의 건강은 하루 병원 검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매일 반복되는 것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제 저는 제가 고령 환자분들께 늘 권해드리는 아주 단순하고 가장 유지하기 쉬우며 일상생활에 가장 잘 맞는 오이 섭취 방법을 여러분께 나누고 싶습니다. 복잡하지도 않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실천해 본 뒤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분명하게 달라졌다고 말씀하셨던 방법입니다. 저는 늘 고령 환자분들께 좋은 식단이란 너무 많은 것을 외워야 해서 피곤해지는 식단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좋은 식단은 매일 부담 없이 계속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단순해야 합니다. 어떤 음식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비싸고 준비하기 너무 어렵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주 지나지 않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이를 좋아합니다. 복잡한 조리법을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비싼 건강기능식품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먹는 방법을 조금만 바꿔도
아주 큰 차이가 생깁니다. 제가 가장 자주 권하는 첫 번째 방법은 식사 10분이나 15분 전에 오이를 먹는 것입니다. 많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반 개나 작은 것 한 개면 충분합니다. 체중이나 혈당을 관리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이것이 식사 중 과도한 식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흰쌀밥을 정말 좋아하시는 한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이가 들수록 어려서부터 익숙했던 밥을 끊기가 더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 끼니를 꽤 빨리 드셨고 늘 너무 배부를 정도로 먹은 뒤 피곤해지곤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밥을 완전히 끊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식사 전에 오이 몇 조각을 드시고 조금 더 천천히 씹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주 뒤 그분은 스스로 이제는 배가 아주 꽉 차야만 안심되는 느낌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 관리에 실패하는 이유는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너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자주 말씀드리는 것은 오이를 지나치게 양념이 많은 음식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면서 미각이 변하기 때문에 자극적인 맛에 더 쉽게 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금이 많고 가공된 소스가 많을수록 혈압과 혈관 건강에 대한 이점은 줄어들게 됩니다. 저는 매일 채소를 먹는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던 한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리 방식을 보니 대부분 음식이 매우 짰습니다. 오이에는 소금과 간장, 설탕을 많이 넣어 무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식사에 채소가 있으니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하셨지만 실제로는 나트륨 섭취량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후 저는 조리법을 조금 바꾸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금은 줄이고 대신 약한 식초와 볶은 깨, 양파나 참기름 약간으로 맛을 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입맛도 서서히 익숙해지고 몸도 더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이 정말 자주 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몸은 하루 동안 먹은 한 끼 음식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는 것들에 반응합니다. 매일 조금 짜게 먹고, 조금 당분을 많이 먹고, 채소를 조금 덜 먹는다면 몇 년 뒤 몸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식이섬유를 조금 더 먹고, 자연 수분을 조금 더 보충하고, 지나치게 짠 음식을 조금 줄인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몸도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하게 됩니다. 저는 이른이 넘은 한 환자분이 가장 슬픈 것이 점점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게 되는 느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언젠가 스스로 장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 요리하지 못하며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게 될까봐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많은 어르신들의 공통된 걱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건강은 단지 얼마나 오래 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스로 걸을 수 있는지, 스스로 먹고 생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일상 속에서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이 여러분이 매일 무엇을 먹느냐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80이 넘어서도 매일 아침 혼자 걸어서 시장에 가고 직접 요리하고 집안 화초를 돌보시는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은 완벽한 건강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안정적인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적당히 먹고 채소를 더 많이 먹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식사를 지나치게 불규칙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아직 60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몸이 너무 빨리 약해진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건강을 돌보지 않았거나 식습관이 지나치게 불규칙했거나 가공식품에 너무 의존했던 경우였습니다. 사실 나이 든 몸은 아주 솔직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 시간이 지나며 그대로 반응합니다. 오이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약을 대신할 수도 없고 모든 병을 치료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음식도 제대로 먹기만 하면 건강을 상당히 도와줄 수 있다는 가장 분명한 예 가운데 하나입니다. 더운 날 오이에
양파와 식초를 곁들여 조금 먹는 것만으로도 몸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삶은 달걀과 함께 오이를 먹는 것만으로도 더 오래 포만감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깨끗이 씻은 뒤 껍질째 먹는 것만으로도 몸은 더 많은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리할 때 소금을 조금 줄이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지나며 혈압이 더 안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아주 사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바로 그런 작은 것들로 만들어집니다. 저는 한 환자분께 가장 두려운 것은 늙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몸이 점점 약해지는데도 왜 이렇게 빨리 약해지는지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많은 질병들은 하룻밤 사이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수년 동안 식사 하나하나, 잠 하나하나, 매일 반복되는 습관들 속에서 조용히 쌓여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오늘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 만에 삶 전체를 바꾸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식탁 위에 아주 작은 것들부터는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깨끗이 씻은 오이 1개, 조금 덜 짠 음식, 약간의 양파 추가하기, 더 천천히 먹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몸을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어르신들이 오늘부터 이런 작은 것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면 더 건강하게, 더 가볍게, 그리고 더 오래 맑은 정신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셔서 더 많은 어르신들도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오이 먹는 방법이나 시간이 지나며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래도록 건강과 맑은 정신을 지키시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식사를 나누는 시간을 계속 이어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